전망 툴에 대해서 관성 툴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추세선을 관성으로 찾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해기선이라고 그러는데, 해기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가장 쉽고 설득력 있고, 왜냐니까 누구나 다 매출이 증가하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어떤 우리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점을 찍는 거죠. 그 회사의 어떤 수십 년 동안의 매출 실적하고 그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죠? 500억일 때 뭐 2만 원, 뭐 2천억일 때 얼마 10만 원, 이런 어떤 점들을 찍어 놓으면은, 점들을 찍고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1,500억이다 매출이. 그럼 1,500억에서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요렇게 가면은 이번에 한 7만 5천 원 정도의 주가가 되겠네, 요렇게 주가를 전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누구한테냐면 그 소로스라는, 그지? 전 세계에서 2명밖에 없죠. 30년 동안 30% 평균 수익률을 낸 전 세계 2명밖에 없는 이 사람이 공격을 하죠. 무슨 공격을 합니까? 요렇게 가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아니다, 요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높으면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가 주가가 좋은 기업들, 주가가 좋으니까 이 회사 물건이 좋은 물건이겠지 해가지고 그 회사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요 주가 자체가 옛날에는, 그죠? 우리 옛날에는 요렇게 주가를 계산했는데, 아니야, 요거하고 요런 관계가 아니라 요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로 매출액으로 주가를 전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 한마디로 엉터리야. 그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간다 해서 이걸 우리가 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기. 어려운 말인데요. 재기 이론이라고 소로스가 만들어냅니다. 이 재기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 소로스는 이런 어떤 재기 모형을 만듭니다. 재기 모형.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통찰력을 주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 어닝 포 쉐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거죠.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이런 걸 이제 쭉 시간 흐름에 따라 8년 동안이면은, 여기 8년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거는 까만 선은 주식입니다. 스탁 프라이스. 그죠? 보시면은 그 주가가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이 계속 돈 벌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 신념화됩니다. 신념. 이 회사는 대박 나는 회사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죠? 주가가 폭등했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쭉 이 회사는 계속 돈을 법니다. 그죠? 돈을 벌지만은 너무 크게 괴리가 벌어졌다. 이 괴리를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이 회사는 돈을 벌지만은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버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돈 버는 게 멈추면 그때부터 주가는 이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재기 모형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 강화, 그리고 신념, 그리고 괴리 심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저희에게 이 실제 주식하고, 그리고 실제 주식 가격하고 실제 돈을 버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한테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고, 사실 이걸로 소로스는 그 수십 년 동안 시장을 계속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찾은 그 관성 툴 중에 한 가지가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한국은행, 국책연구소, 모든 연구소에서 대부분 다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회귀분석이 그 매출하고 주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회귀선에서 이렇게 구했다면은 요 시계열 분석은 이게 매출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또는 계절. 우리가 매출하고 주식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시계열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열 분석도 이 주가하고 특정 계절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절도 있고요, 특정 시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엄청나게 데이터를 넣어서 그 과거 데이터 있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이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가 바로 그냥 과거 데이터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막 해서 과거 데이터 자체적으로 시간하고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큰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주가, 주식. 롯데다. 롯데는 롯데 주가는 여름철에는 여름철마다, 이게 여름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겨울철에는 주가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 매출하고 주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와 비슷하게 이 주식은 계절하고 주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절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절 변동. 그죠? 여름철에는 주가가 높고 겨울철에는 주가가 낮고, 이런 어떤 계절 변동, 그리고 이 추세가 있죠. 그죠? 이것도 아까 말한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 변동. 이렇게 한 기업의 주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죠? 분리해서 이걸 더하기 해서 주식 가격을 전망하는 그런 전망 툴이고, 어떤 아까 관성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거의 결론은 뭘까요? 보시면은 얘는 추세가 계속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모든 주식은 어때요? 계속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귀 분석, 그리고 시계열 분석. 그게 대부분의 그 GDP 계산할 때, 아니면은 물가 계산할 때 사실 요걸로 쓰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냉정하게 수백 명의 전망하는 사람들의 그 전망치가 정말로 페어하냐, 잘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로 GDP 2013년도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수백 명의 그 포캐스터, 전망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겠죠. 그분들의 이게 분포도입니다. 초록색선이. 초록색선이 이게 분포도입니다. 그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0.3%인데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1.3%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0%대 전망을 많이 했죠. 그죠? 0%대.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는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이제 6개월 남으니까, 그죠? 6개월 남으니까 이제 좀 비슷하게 0.3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다가가니까 대부분이 이게 여기에 이제 쏠리게 되는, 이게 뭘 말할까요? 그 수백 명의 아까 시계열 분석이나 회귀 분석으로 막 분석해서 전망한 게 1년 전에는 엉망이라는 거죠. 그죠? 1년 전에는 엉망이었다가 이제 가까이 갈수록, 그죠? 가까이 갈수록 막 맞추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전망 툴로서는 크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두 개가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결론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미국의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GDP도 이렇게 초록색 선 보면 쭉 퍼져 있죠.